바람은 여전히 바다 냄새를 실어 나르고 있었지만 도시의 분위기는 오래전부터 얼어붙어 있었다. 한반도는 어느새 거대한 제국의 직할 통치 구역으로 전환된 지 8년이 지났다. 사람들은 그 제국을 그냥 중앙이라고 불렀다. 이름을 선명하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감시 대상이 된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오랜 시간 자율성을 누렸던 이 땅은 이제 중앙의 총독부가 모든 행정을 관리했다. 학교에서는 중앙표준 교재만 사용해야 했고 방송은 중앙이 제공하는 채널만 송출됐다. 도시 중심에 새로 세워진 거대한 행정청사 앞에는 하루 종일 깃발이 휘날렸다. 그 깃발의 붉은 문양은 누구에게나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지훈은 예전엔 작은 스타트업 개발자였지만 지금은 중앙전산국 소속 기술관리요원으로 일하고 있었다. 중앙전산국은 한반도 전역의 네트워크 기록을 관리하고 위험 인물을 선별하는 역할을 맡고 있었다. 그는 자의가 아니라 생존을 위해 그곳에 들어갔다. 새 체제에서 실직한 기술자들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했는지 그는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었다. 아침 회의에서 상관은 차갑게 말했다. 최근 남부 지역에서 불온한 네트워크 접속 흔적이 발견됐다. 중앙의 승인을 받지 않은 외부 문서를 공유한 흔적이다. 추적하고 관련된 계정은 모두 정리하라. 정리하라는 말은 이 체제에서 삭제와 같은 뜻이었다. 지훈은 그 말에 늘 등골이 서늘해졌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지난달 그의 동료 하나가 시스템 오류를 문제 삼았다가 돌연 부서에서 사라졌다. 누구도 그가 어디로 갔는지 묻지 못했다. 퇴근 후 지훈은 조심스럽게 뒷골목으로 향했다. 오래된 창고 건물 안쪽에는 비밀 모임이 있었다. 모임의 이름은 환풍구. 숨 쉴 틈을 만들어 보자는 의미였다. 사람들은 대부분 과학자, 기자, 교수 등 체제 전환 초기에 강제로 직업을 잃은 이들이었다. 모두 서로의 얼굴을 바로 보지 못한 채 억눌린 목소리로 말을 나눴다. 그날 모임에는 새로운 얼굴이 있었다. 낡은 코트를 입은 중년 남성이 조용히 인사를 건넸다. 나는 북부공단에서 일하다 쫓겨난 기술 책임자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다. 중앙이 한반도 생산구역을 3개로 나누어 완전 통제하려고 합니다. 노동자 이동까지 허가제가 될 겁니다. 그게 시행되면 우리는 더는 선택이 없습니다. 한번 배정된 지역에서 평생 살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표정은 일순 굳었다. 이미 교육, 방송, 경제 대부분을 중앙이 장악한 상황에서 이동 제한까지 걸리면 사실상 나라의 주권은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지훈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중년 남성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손으로 직접 복사한 듯한 문서였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록을 남기는 겁니다. 모든 변화, 모든 조치, 모든 통제 과정을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언젠가 이 체제가 무너질 때 사실을 기억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첫걸음은 기억입니다. 하지만 기억을 남긴다는 것조차 위험했다. 중앙전산국은 모든 자료 흐름을 감시하고 있었고 작은 메모 하나만 발견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지훈은 망설였다. 며칠 뒤 지훈은 근무 중 뜻밖의 화면을 발견했다. 남부 지역의 한 학교에서 금지된 문장을 적은 노트가 발견되었다는 보고서였다. 그 문장은 단 한 줄이었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지훈의 손끝이 떨렸다. 아무것도 아닌 짧은 말이었지만 이 체제에서는 가장 위험한 말이었다. 그 학교의 교사와 학생 몇 명이 체포되었고 학교는
즉시 조사 대상으로 지정되었다. 지훈은 점심도 제대로 먹지 못한 채 고민했다. 체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과연 정답인지, 아니면 무언가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 옳은지. 하지만 행동은 곧 파멸이었다. 그는 가족도 있었다. 생계를 잃고 혹은 더 심한 결과를 맞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아왔다. 그날 밤 비밀 모임은 뜻밖의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누군가 모임이 중앙에 노출됐다고 말했다. 사람들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다. 모두가 숨을 멈췄다. 문틈으로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같은 편입니다. 열어주세요. 문이 열리자 놀랍게도 그곳에 선 사람은 지훈의 직속 상관이었다. 그는 헐떡이며 말했다. 나도 더는 못 견디겠습니다. 중앙의 감시는 점점 심해지고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땅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사람들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이제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조차 알 수 없는 시대였지만 그 상관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묻어 있었다. 그날 모임은 밤새 이어졌다. 그들은 거대한 체제에 맞설 힘은 없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기록만큼은 남기기로 결의했다. 진실을 지우려는 힘이 강할수록 진실을 적어두는 일이 더 중요해진다고 믿었다. 그리고 지훈은 용기를 내어 작은 수첩을 꺼냈다. 그 안에 처음으로 한 문장을 적었다.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말은 희망이라기보다 최소한의 버팀목에 가까웠다. 제국의 그림자가 도시를 짓누르는 시대였지만 그 작은 문장 하나가 마음속에서 불씨처럼 타올랐다. 그리고 어느 순간 지훈은 깨달았다. 지배는 절망을 만들지만 절망 속에서도 사람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낸다는 것을. 아주 작은 글자 하나라도 그것이 누군가의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도시는 여전히 침묵 속에 있었지만 어둠은 영원하지 않았다. 누군가가 문장을 남기고 누군가는 그 문장을 기억했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누적되었고 그것은 언젠가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지도 몰랐다. 지훈은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수첩을 닫았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다. 지배는 우리를 묶을 수 있어도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